전대와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을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신지? 네, 이준석 대표가 탄생을 했는데 우선 그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열망이 이런 이준석 대표 탄생의 배경이 됐긴 됐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되면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즉시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대표가 아닌 사람으로서 제3자로서 툭툭 던질 수 있지만은 이제 대표라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됐을 만큼 아주 신중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참신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대표가 된 이상 모든 사람들을 함께 끌고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용의 의미, 통합을 훨씬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메시지도 변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표의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는 당의 대변인들은 토론 배틀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수석 대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정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말하고 달랐던 것들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죠. 이러이러게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당장 급해서 토론 배틀 없이 지금 한 사람 지정했는데 다른 사람은 배틀 통해서 하겠습니다. 할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해놓고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건 제 권한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 건 지금 조금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표가 지금 각종 언론 인터뷰에 야기자기 인터뷰에 응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당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정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선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을 끌어들여 와야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여러 의원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 나누면서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을 하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말 조심해서 약간씩 좀 어긋나는 것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도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우선은 좀 그냥 애교로서 어떤지 보자라고 좀 두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또 계속 반복이 될지 이런다면 만일 반복이 된다면 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막 출발했는데 역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좀 불안하다. 네.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대표가 누구라서 중도표가 오고 후보와 관계없이 과연 이럴 거냐? 저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저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는 후보다. 그 말이 100% 맞습니다. 바로 이 말은 실전을 현상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실전 특강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답변이에요. 선거는 뭐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후보가 선거에 거의 모든 것을 다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당을 보고 찍는다? 그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는데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부서져 나갔던 그 지지 세력들을 일부 복원시켜 놓은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는 그렇다면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 작업들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후보를 어떻게 뽑아내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를 뽑아내는 방식이 흔히 얘기하는 뭐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 선발 방식 같은 걸로 하자. 저는 그 방식이 대단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쭉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5명을 압축하고 또 5명을 압축해서 또 3명이나 2명을 압축을 하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또 결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미스트롯 방식 같으면은 이 판정하는 심판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심판관이 아주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판진들을 제대로 짜서 이런 트롯 방식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로부터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라는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해서 아 당신이 더 좋다 당신이 더 좋다 이렇게 압축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나서 또 이 정권 개최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당대표는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낮추더라도 대표는 대표입니다. 낮출수록 더 겸손하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조심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 말조심과 함께 아주 바닥으로 낮춰서 자기한테 부족한 경륜과 경험들, 집단 지성들을 동원해서 보충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2명 의원들을 그분들과 소통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진심으로 내 편으로 지금 이 열차에 같이 태우느냐. 그게 지금 하나가 지금 있고, 바깥으로는 후보군들, 대선 후보군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입당을 시키든지 영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같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고 지금부터 마음껏 생각들을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등장했던 것은 8월에 출발한다, 빨리 타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정이고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8월 전까지는 무엇을 하고 8월 이후에 9월부터 뭘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플랜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일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빨리 타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8월에 열차 갑니다. 빨리 타라. 상당히 좀 고압적인 태도로 이렇게 지금 후보들한테 하는 게 좀 걱정입니다. 좀.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영입 대상이냐 경쟁 대상이냐. 네. 이건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모셔야 될 분들입니다. 모셔야 될 분이면은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예를 갖추고 그분들을 띄워주고,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판 속에서 경쟁을 할 것인가, 이 판을 만드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정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자극적인 싸움을, 갈등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이제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의 또 말이 지금 또 굉장히 또 거친데, 파격이 새로움을 넘어서 여의도의 표준이 되게 만들겠다. 파격이 표준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랄지 아주 그런 부분들 지금 말도 조금 더 말 조심, 극히 제한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태도도 자세도 아무리 낮춰도 당대표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더 무게가 있어지고 신중한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말, 태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